여러분 안녕하세요. 장마철이네요. 비가 오락가락 많이 쏟아졌다 또 적게 쏟았다 멎었다. 꼭 얼른 제 느낌입니다. 열대지방 같아요. 열대지방이 그러잖아요. 오락가락 멎었다 금방 다시 또 왔다. 검색창 킹사 가면 양말하면 킹사 여성 남성 아동 여러가지를 여러분이 들어오셔서 보시면 구경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것 선택 구매하시면 되고, 지금 필요치 않으면 다음 기회를 이용하시면 되고, 여러분 주변 분에게도 적극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킹사에 들어오셔서 구매해 주시면 저에게 도움을 주시는 겁니다. 제가 지금 씨앗에서 발화가 안 돼서 지금 조금 여러분이 도와주시면 발화가 돼서 새싹이 됩니다. 새싹이 되면은 여러분과 직접 유튜브처럼 여러분을 비대면으로 직접 상대하면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 그리고 마음에 드는 것, 좋은 물건 저렴한 값으로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난 4월 21일부로 라이브 숏 클립도 동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검색창 킹사 가면 양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12운성 계속 12운성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12운성 12운성이란 기준이 천간. 12운성이란 기준이 천간이고, 천간 하늘의 기운. 하나의 천간은 어떤 지지, 어떤 지지를 만날 때마다 지지는 땅의 기운, 지지에 따라 다른 세력 에너지를 가지게 됩니다. 지지가 12개이니까 지지는 12개죠. 그리고 천간은 10개. 그래서 10개, 12개 합하면 22개. 그리고 천변만화를 일으키는 공식입니다. 천간 10개, 지지 12개에서 22개. 지지가 12개니까 각 천간마다 총 12개의 세력을 에너지를 가지게 됩니다. 12개이니까 12운성이라고 명명합니다. 부른답니다. 그럼 오늘은 계속해서 12운성 세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면을 보시고 설명 이어지겠습니다. 세, 말 그대로 연약하다, 쇠약하다에서 새입니다. 약하다는 걸 뜻하는 거죠. 왕, 왕에서 이제 새, 내리막길이라는 거죠. 정상에 오르면, 사람이 등산할 때 정상에 오르면 반드시 내려오게 돼 있잖아요. 항상 정상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 제왕, 왕에서 이제 새, 내리막길. 12운성 새, 순서상 절, 태, 양, 장생, 목욕, 관대, 걸록, 제왕, 다음에 새입니다. 가장 왕성한 기운에서 이제 내리막길, 하산길입니다. 새, 병, 사, 묘, 이렇게 12개인데 오늘 진행하는 것은 새입니다. 새는 12운성의 운행 순서상 제왕의 다음이며 병의 이전에 해당합니다. 걸록에서 세상과 투쟁한 생명은 마침내 제왕에 이르러 왕자에 오릅니다. 이제 새의 단계에 이르러 내리막을 걷게 되며 다음으로 병 단계에 와서는 병상에 눕게 됩니다. 인간의 생로병사. 병이 몸이 약하면 병이 들잖아요. 병이 들면 또 병상에 눕게 되잖아요. 그 이치입니다. 새에 해당하는 천간과 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새에 해당하는 천간과 지지. 지금 도면에 보시면 간목이 지지의 진토를 만나면 새, 을목이 축토를 만나면 새, 병화가 미토를 만나면 새, 정화가 진토를 만나면 새, 무토가 미토를 만나면 새, 기토가 진토를 만나면 새, 경금이 술토를 만나면 새, 신금이 미토를 만나면 새, 임수가 축토를 만나면 새, 개수가 술토를 만나면 새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새는 모두가 지지의 진술 충매,
진술은 양토, 충매는 음토. 예, 모두가 진술, 충매에 관련되네요. 다시 말씀드리면 간목, 천간의 간목은 진토를 만나면 새, 을목은 축토를 만나면 새, 양화는 미토를 만나면 새, 정화는 진토를 만나면 새, 무토는 미토를 만나면 새, 기토는 진토를 만나면 새. 역시 병화와 무토는 미토를 만나면 새, 정화와 기토는 진토를 만나면 새, 경금은 술토를 만나면 새, 신금은 미토를 만나면 새, 임수는 축토를 만나면 새, 개수는 술토를 만나면 새가 되겠습니다. 일간을 기준, 일간, 그날 태어난 기운, 오늘 태어난 사람은 오늘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간목이 일가면, 예를 들어서 오늘 태어난 사람이 간목이라면 여러분이 지금 달력을 보면 갑을병정으로 나가기 때문에 오늘 일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간목이 예입니다. 여기서는 일간을 기준으로 간목이 일간이면 지지에 진이 있을 경우, 지지에 진토가 있을 경우 새의 기운이 있는 것으로 판별합니다. 일주로 따지면 갑진, 을죽, 경술, 신매일주가 새에 해당합니다. 일주뿐만 아니라 연주, 월주, 시주에 재앙이 있을 경우에도 새의 힘이 발현됩니다. 사주 명식에서 사주, 연, 월, 일, 시, 연주, 월주, 일주, 시주가 사주죠. 네 기둥, 연간, 지지에서 양, 네 기둥에 둘, 음양, 고음은 8. 그래서 사주 발자. 차자는 천간과 지지에 새가 있을 경우 그 힘이 강하게 발현된다고 봅니다. 만약 일간이 간목인데 지지에 진토가 4개 있다면 이 사주 명식은 12운성 새우 기운이 4개, 세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걸로 빨리면 세 애들한테 세 막 하잖아요. 얼른 그런 생각이 드네요. 12운성 새의 특징 첫째, 지는 해, 지는 떠오르는 해가 아니고 지는 해. 새는 지왕의 다음 기운으로 정점인 지왕에서 떨어지는 기운입니다. 자연으로 보자면 점점 기운은 태양에 비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인간의 나이로 보면 새는 작년에 해당하는 기운으로 인생의 내리막에서 가만히 세상을 관주하는 기운입니다. 50대의 새라는 기운으로 정점에서 기울어가고 있으나 지왕의 기운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사주에 새가 강한 사람은 조용조용한 타입이지만 일생에 한 번 큰 사고를 치기도 합니다. 또는 평소에는 합리적 소비를 하다가 한 번 크게 사고치고 후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주 명식에 새가 있는 분들은 욱하는 마음으로 사고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12운성 새의 특징, 담백한 현자. 고전에서는, 오래된 책에서는 새를 상징하는 단어로 온순자비를 꼽았습니다. 그만큼 새는 인생의 황금기를 보내고 한풀 꺾인 기운이기 때문에 온화하고 담백한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새를 상징하는 특징은 바로 견실함입니다. 새에게는 큰 비가 내리고 난 뒤의 견고하고 탄탄한 힘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새는 애유 내강의 특징을 보입니다. 계속 새에 관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이번에는 도면을 먼저 보신 다음에 새 12운성 새에 관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그럼 지금부터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또한 새는 정점의 힘을 거친 기운이기 때문에 인생에 대한 지혜, 삶의 통찰을 갖췄습니다. 인생의 산전수전 만고풍상을 겪어서 정점에 이르러서 이제 내리막길을 가는, 그래서 지혜, 삶의 때문에 인생에 대한 지혜, 삶의 통찰을 갖추었습니다.
어설프고 단선적인 판단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지혜를 갖춘 힘입니다. 가정에서 이야기하자면 공자의 지천명의 단계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사주에 세가 강한 사람들은 굉장히 담백한 느낌을 줍니다. 아직 뭔가를 잘 모르는 장생의 순수한 담백함과 달리 새의 담백함은 모든 것을 알고 난 후의 담백함입니다. 같은 맥락에서의 새의 가장 중요한 장점은 무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건 경험에서 나온 거죠. 모든 것에 대한 소화와 조절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새는 기본적으로 조용조용한 현자의 느낌을 주기 때문에 새의 기운이 강한 아이들은 애어른 같은 인상을 줍니다. 또한 여자 사주의 경우 새의 기운이 강한 사람들은 이렇다 할 개성이나 특징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의무 성향이 강한데 새의 기운이 더해진 때문입니다. 12운성 새의 특징, 새체 고독. 새를 규정하는 또 다른 키워드는 고독입니다. 지왕의 고독함과 달리 새는 홀로 자신에 대한 성숙한 인식에 이르는 고독입니다. 고독함입니다. 사주에 새가 강한 사람은 고독을 안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른바 자급자족의 운명이기 때문에 혼자서 삶을 해결하고 살아갑니다. 새는 사교성이 떨어져 사람을 상대하는 일에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보정, 알선 등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개입하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보정, 알선, 혼자서 하는 연구, 이과적인 엔지니어링, 학문, 실험실, 기술 분야가 직업적으로 잘 어울립니다. 이공계통이나 연구계통에서의 새우 기운이 잘 발휘되며 자기는 나서지 않으며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특성에 맞습니다. 12운성 새의 특징 네 번째, 새에 해당하는 일주 중 갑진 일주, 을축 일주, 경술 일주는 한 번의 결혼으로 성공이 어려움을 암시합니다. 오히려 재혼이 길한 경우가 많지만 결혼을 늦게 하는 경향이 있어서 두 번 할 겨를이 없습니다. 새는 남 앞에 나서는 일은 싫어하는데 간혹 분수에 넘치게 남을 도우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타인에게 도움을 주고 오히려 고초를 겪는 일이 많으니 베풀 때는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는 정점을 지는 기운이므로 현실적인 파괴력이나 능력은 떨어집니다. 따라서 새의 기운을 가진 사람들이 현실의 권력이나 돈을 추구하면 굉장히 추악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는 다른 12운성 중 절, 목욕, 걸록을 만나면 가장 좋습니다. 사주 원국의 새가 걸록이나 제왕을 끼고 있으면 중년 이후 재난을 피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빨리 하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쇠락하는 힘과 치솟는 힘의 조화 때문입니다. 특히 대운과 특수 관계인의 걸록과 제왕이 있으면 가장 큰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하지만 새가 병, 사, 절 등 자신과 약한 힘과 만나면 단명하거나 큰 지병으로 평생 고통스럽게 살 수 있습니다. 또한 양과 만나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약한 힘의 조화 때문입니다. 계속 12운성 새에 관해서 진행됩니다. 이번 역시 도표는 없습니다. 12운성 새 마지막으로 대운이나 새운의 대운 10년에 한 번 찾아오는 운, 새운은 누구나 다 맞이하는 예를 들어서 올해 개묘면 누구나 개묘운, 새운을 맞이한다는 것. 그리고 내년에 갑진이면 갑진운을 모두가 같이 맞이한다는 것. 새의 기운이 올 때는
전반적인 점검과 준비가 필요할 때입니다. 질주하다가도 멈춰서서 방향이 맞는지 페이스가 오버했는지 확인할 단계입니다. 만약 공격적인 투자자나 사업을 확장하는 분들은 새해에 해당하는 운이 올 때 잠시 멈추는 것이 좋습니다. 12 운성 흐름상 새는 제왕에서 내려왔거나 다음 해가 제왕이거나 하는 단계입니다. 제왕 이전 혹은 이후의 단계이기 때문에 뭔가 점검할 때입니다. 치밀한 판세를 읽고 준비하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들이 그 다음에서 엄청난 성과를 이끌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 도움이 됐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